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수건이자 또 남북통일을 염원하며 하늘 부모님의 섭리로 본 남북통일이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기에 앞서서 우리 식구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섬나라 라고 했었을 때 우리 식구님들이 확 하고 딱 떠올리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 네, 일본. 네, 맞습니다. 또 어느 나라가 떠올리죠? 영국. 네, 어떻게 딱 제 마음을 놓으셨는지 맞습니다. 일본과 영국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느 나라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섬나라라고 했었을 때요. 네, 저는 우리나라가 떠올립니다. 네, 우리나라는 실제로 북쪽에 있는 나라들, 중국이나 러시아로 가려면 비행기로 돌아가야 되고, 또 바다로도 돌아가야 되고, 또 섬과 다르지 않는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70년 이상 이렇게 허리가 뱅강 잘린 채로 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이 그림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느 한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를 그려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저희로서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길게 그렸는데 허리가 없는 남한만이 우리나라다라고 그렸다는 겁니다. 네, 이대로라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가면 갈수록 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반토막난 한국만을 인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무서운 건요, 이 반쪽짜리 대한민국이 점점 불편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저희들에게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만은 조금 다르지만 어른들 세대보다는 지금 이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덜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분단교회 식구님, 네, 식구님들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십니까? 네. 염원하신다면 얼마나 간절히 바라십니까? 이 한반도 통일이요. 제가 통일을 놓고 진지하게 딱 생각하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잠깐 저의 간증을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중학생 때인데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중국으로 가는 프로그램에, 한국에 있는 프로그램에 제가 감사하게도 기회가 돼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네, 여기는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단도. 네,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네. 그러면은 저 넘어서 있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 강 너머에 있는 게. 네, 북한입니다. 네, 제가 이 북한에 직접 여기 가봤는데요. 네, 이 강에 유람선을 타고 크루즈를 타고 이 강을 건넜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강을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저 북한 땅에 누구랑 눈이 마주쳤는지 아십니까? 예, 북한의 주민들이 있어요. 북한의 주민들. 근데 이 북한 주민들이 참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이 빨래를 강에서 하더라고요. 저는 이 강가에서 빨래를 하는 게 처음 봤었습니다. 너무 쇼크였고, 그리고 이 가축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뭔가 풀을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와, 이게 뭐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중국 사람이 손가락질 하면서 북한 쪽을 향해서 어디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북한의 주민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꼭 원숭이 보듯이, 동물에게 원숭이 보듯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웃으면서요. 우리가 그런 취급을 당하면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정말 나쁘죠. 그래서 북한 그 남자분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엄청 화를 내면서 주변을 막 둘러봐요. 근데 뭐 하는 거지? 했더니 돌멩이를 찾더라고요. 그 돌멩이 찾더니 이렇게 하면서 저희를 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 돌이 아플싸 이 중국 사람들이 제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돌이 저한테 날려오더라고요. 잘못 조준돼가지고 제가 저 넷플릭스 영화 한 장면처럼 이렇게 피했습니다. 돌을 이렇게 피했어요. 간신히. 중학생 때 제가 얼마나 쇼크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북한 주민과의 첫 인상이었어요. 제가. 네, 그러면서 야, 이게 참 이게 북한이라고 썼을 때 그냥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북한 주민의 눈앞에서 보니까
정말 나와 같이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그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정전협정, 네, 정말 이 전쟁을 잠깐 멈춘 그 71주년이 됩니다. 네, 남북이 전쟁을 멈춘 지 이 7주년이 지났습니다. 네, 정말 이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남과 북은 여전히 이 분단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이 북한군은 저희 여러분 새해 첫 시작부터 뉴스를 봤었을 때 정말 이 포격 사건 보셨습니까? 정말 저희들을 놀랍게 했죠. 새해부터 200여 발의 포사격으로 이 새해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비전 2025 남북 통일을 위해서 1년 남았는데 새해 첫 인사가 북한이 200발 포격이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배 달하는 400배를 달하는 포사격을 북한한테 대응했습니다. 그때 정말 전쟁이 일어나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또 초고음속 미사일까지 발사함으로써 도발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김정은은 남북은 이제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다. 그러면서 유사시에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정말 동원해서 남조선을 정말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민족 역사에서 통일과 화해와 이 동족이라는 개념들을 완전히 싹 없애야 되겠다라는 뉴스를 우리 식구님 보셨죠? 네, 정말 저는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북 간의 그 화해를 담당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 국제관광국 같은 이러한 대남의 기구들을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 차원에서 연결됐던 경의선 철도도 철거하고 조국통일 3대 헌장탑도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3대 헌장 기념탑,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 김일성의 통일 원칙을 기리고자 2001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건설한 중요한 기념탑이라고 합니다. 네, 이 탑은 첫째로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김일성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그리고 고려민주연방제 등 통일 방안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념탑을 철거했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념탑을 보면요, 내부에는 이렇게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지지하는 서판들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이 서판은 세계 각국의 친북 단체들이 보내온 것이고 한국에서 보낸 친북 단체들의 서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통일 3대 헌장탑은 북한으로 본다면 정말 대단히 의미 있는 통일 관련한 기념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철거되었다는 점은 정말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인공위성에서 이 탑이 있는 곳을 딱 찍어보니까 정말로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에 관해서 뉴스에도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세워진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점점 거세지고 있죠. 미국 백악관은 지금 한반도의 방위 태세는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평양에 있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 철거된 걸로 보인다고 현지 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19일 찍은 위성 사진까진 기념탑이 보였는데 이날 오전 찍은 사진에선 모습을 감췄습니다.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고 통일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기념탑은 평양에서 개성을 잇는 고속도로 위에 2001년 세워졌습니다. 높이 30m의 화강암 조형물로 남북한 여성 2명이 한반도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이 기념비가 눈엣가시라며 북한 역사에서 통일과 화해, 동족 같은 개념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또 김 위원장은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선 북한이 실제 공격을 준비하는 조짐이 있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정보평가에 대해 언급하는 게 조심스럽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We remain confident that the defensive posture that we're maintaining on the peninsula is appropriate to the risk.
다만 북러 관계가 깊어지는 걸 우려한다며 특히 북한이 첨단 분야에서 군사 역량을 높이는 걸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체제 붕괴를 무릅쓰며 전면전을 벌이진 않겠지만 조만간 국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잘 봤는데요. 네, 그러면 과연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김정은의 판단과 결정에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네, 아마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조국 통일이라는 명분이 있었기에 굶주림도 참을 수 있었는데 아예 이제 통일을 안 한다라고 선포해버리니까 별개의 국가로 가겠다라고 해버리면 이 당 간부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조국 통일의 명분이 사라진다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입니다. 네, 김정은이 결국 선택한 길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과 식량을 이제 얻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도 되고 있는데 이 전쟁이 끝나면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도 당분간 북한의 칠러 행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지만 제한적인 지원에 그칠 것입니다. 네, 이 사진은 2018년 쿠바의 국가평의회 의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네, 사진을 보면 아주 가까운 사이로 저희가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쿠바와 북한, 이 혈맹이라고 생각했던 쿠바마저 이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었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러한 북한의 실상은 이 평양 주재의 전 영국 대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쿠바의 수교는 북한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보여주고 있다. 쿠바는 북한의 해외 작전의 교두보이자 사상과 정치적 지지 기반이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북한은 외교관을 내보낼 여력이 없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된 대외 정책을 작심했다. 그러나 중국이 대북 원조를 접거나 줄이면 북한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다. 러시아의 원조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대체할 국가가 없다. 개성공단을 압류하고 한국을 적대적으로 발표해 한국 투자도 불가능하다. 북한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설득해 원조를 받고 싶어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김여정은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을 원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도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만남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미국과 한국과의 그런 공조를 생각할 때 쉽게 만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애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 한국의 문화를 어떻게든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한류 문화가 대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BTS, 블랙핑크 등 정말 이러한 셀럽들이 지금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문화, 한류 열풍이 한국 드라마나 이런 문화, 노래 산업이 이 북한에도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식구님도 잘 아실 건데요. 이 북한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의 드라마, 노래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퍼져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퍼져 있을까요? 네, 통일부 우리 보고서에 따르면요. 북한 주민 중에서 한국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네, 이렇게 확인될 정도라고 합니다. 네, 정말 그렇잖아요. 저희가 드라마를 보면 1화를 보면 2화도 보고 싶고 4화 보고 싶고 이거 다 사람마다 다 똑같나 봅니다. 북한 주민도 계속 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깊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북한의 김정은은 어떻게든 이 한국의 한류를 확산 막기 위해서 단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얼마나 퍼져 있는지 저희 MZ세대들이 한류 문화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3개월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네, 최근의 뉴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따지고 있는 북한의 젊은 여성, 뭐가 문제일까? 발목이 보이는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있다고 나무라자 보인 반응입니다. 제 목표입니다. 장단지가 휑하게 드러난 짧은 바지를 입고 끈신을 신은 채로 거리에 나선 차림새도 문제이지만 자기의 이색적인 옷차림을 두고 소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의 정신 상태는 더 한심합니다.
뭐가 문제냐며 여성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은 서양 문화에 물든 탓이라 개탄합니다.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몰아대는 쉐옥형의 행태는 그가 썩어빠진 소양 문화 양심에 단단히 뭉쳐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2년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인민교육용 영상입니다. 이번엔 학생들입니다. 세계 문화는 학생 소년들에게까지 전파돼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반동 사상 문화의 희생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 속엔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16살 남학생 2명이 죄수복을 입고 서 있는데요. 머리도 짧게 깎고 손목엔 수갑도 차고 있습니다. 주변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선고를 내리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외래 문화에 유혹돼서 분별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본 죄라는 겁니다. 북한에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를 접하는 걸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고 적발될 경우 가혹한 처벌이 이어집니다. 이 학생들은 12년의 중노동형에 처해졌습니다. 외래 화면학을 시청기준 또한 이광목과 문광민에게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에 따라 각각 12년의 노동교육을 ond도했습니다. 이처럼 공개적으로 단죄하는 걸 넘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보여주면서 특히 우리나라 문화의 유입을 경계하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서 옷차림과 머리 단장을 대개망측하게 하고 어찌에도 역겨운 괴뢰망 오장까지 그대로 흉내내며 이색적인 현상들이 나타나 수도의 건전한 분위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샌드 연구소가 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샌드 연구소 최경희 소장은 북한에서 한국 영상물들이 전파된 지 30년이 넘으면서 북한의 MZ 세대는 한국 문화에 비교적 익숙해진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선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 문화의 유입을 막고 처벌하는 법들이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드라마 한번 봤다고 12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그러면 또 남북관계를 왜 김정은을 또 단절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탈북민들이 이제 북한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북한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경제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이 북한 사람이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게 북한에서 가장 선호하는 결혼 1순위가 누굴까요? 탈북민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네, 탈북민 가족들과 어떻게든 결혼해가지고 네, 이게 1순위에 됐던 건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남북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체제 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는 남북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하게 돼버립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1991년 당시에 전격적으로 평양에 들어가서 김일성 주석과 만나서 비핵화와 남북 경제 협력의 길을 열었던 참 부모님의 행보를 다시 이제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아버님은 해방 직후에 2차례나 김일성 정권 하에서 옥고를 치러야 했었습니다. 특히 5년형을 선고받아서 흥남 감옥에서 강제 노동을 하셔야 했습니다. 또한 참 부모님은 국제공산주의와 싸우는 과정에서 김일성이 보낸 적군파의 테러 위기를 2번이나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참 부모님께서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도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에게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즉시 실행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뒷거로 남북한 경제협력과 민간교류의 길을 여셨죠. 네, 그런 점에서 참 부모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참사랑으로 품으심으로써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큰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참 부모님께서는 1990년 4월 소련의 크렘린을 방문해서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회담을 가지셨고 소련에 대한 경제 지원을 조건으로 소련이 한국과 수교하도록 촉구하셨으며 소련이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또한 워싱턴 타임즈를 중심하고 세계 언론인 대회를 모스크바에서 개최함으로써 개혁 개방 정책을 강력하게 지원하셨습니다. 중국과 수교도 맺어지지 않았던 또 1980년대에 중국 광동성에 자동차 공업 단지를 조성하는 판다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한중사전과 한러사전, 편찬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한중 관계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적극 지원하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는 결국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진은 참부모님 양희분께서 중국 판다 자동차 공업단지를 직접 시찰하시는 모습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판다 자동차 공업단지 기공식에 중국의 양상국 주석과 이붕 총리 모두가 참석해서 이 자리를 축하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기 전부터 참 부모님께서는 중국의 개혁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한중 수교의 길을 여셨던 것인데요. 우리 식구님들 또 잘 많이 아시겠지만 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참 어머님의 그 당시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 아버님께서 북한의 만수 대의사당에서 북한의 최고위 관부들에게 주체 사상의 한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실존을 확실하게 전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 어머님께서도 중국의 인민대회당에서 특별 강연을 하신 것은 정확히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1991년에 평양을 참부모님께서 방문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1년 뒤에 1992년 참 어머님께서는 중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중국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당시 참 어머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태평양 시대에 있어서 한국, 중국, 일본의 화합과 협력은 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삼국이 형제처럼 지낼 때 세계 평화가 가능합니다. 문선명 총재님은 이를 위해서 도의사상을 선포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이요 대화합의 사상입니다. 인류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뭉쳐야 하고 그러자면 한 중심이 있어야 하며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참 어머님께서는 다음해 1993년 소련의 심장부인 크렘린 궁에서 하나님 실존을 증거하고 구소련이 가야 할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참 어머님께서도 생명을 걸고 중국 인민과 구소련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역설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참 어머님께서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싱크탱크 2022를 출범시키셨습니다. 반기문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그리고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하원 의장 등 전 세계 2022년 임명의 지도자들이 참 어머님을 중심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는 보통 이 남북 간의 분단의 원인은 미국과 소련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냉전만 이제 끝나면 통일이 될 줄 우리는 그 당시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났어도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봤지만 여전히 이 분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남북에 누가 어떻게 이 남북을 설득해서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인 생각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본 남북통일이라는 하늘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참된 통일의 길은 무엇일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면 남북이 분단된 것은 세계사적인 종말 시대에 있어서 탄감의 사명을 짊어진 민족이 한 민족이기 때문에 38선을 중심하고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중심하고 보면 북한은 가해 국가이고 한국은 아베 국가이기에 아베 국가인 한국은 복귀의 사명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남북이 싸우는 것은 단순히 한국을 중심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중심으로 싸우는 것이기에 나라가 복귀되려면 가일의 자리에 있는 북한이 아벨의 자리에 있는 남한을 치는 자리에서 자연 굴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귀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북 통일은 하나의 부모님을 온 민족이 남한 민족과 북한 민족이 모셔야만 이 신남국이 되어야만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사진은 참 아버님의 성화를 추모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내온 조화와 추모 조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내온 조전을 보면 문성균 선생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화는 참 아버님 성화 10주년 2022년도에 북한 정부가 보내온 조화입니다. 네, 이 사진은 참 아버님 성화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조화를 보내온 것이 북한 방송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은 북한 정부가 참 아버님 탄신 백돌과 참 어머님 77세 희수를 축하하고자 보내온 화환입니다. 이런 사진을 보게 될 때 북한의 지도자들이 참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사진을 정말 주변 사람, 참 부모님을 모르는 주변 지인들에게만 보여줘도 아주 깜짝 놀랄 것입니다. 최근 남북관계를 놓고 참 어머니께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나라가 전쟁이 아닌 이 평화적인 방향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천신문에서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또한 참 어머니께서는 북한 동포들의 중심령 회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식구님들이 동참하셔서 북한 동포들의 중심령 회원식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 2024년 1월 13일 참 어머니께서는 미국 라스베가스 사막 한가운데에서 데스벨리 소금을 채취해서 데스벨리 특별 성령으로 축복하신 후 목회자와 식구님들에게 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식구분들 잘 받으셨죠? 네, 집에 가장 밝은 곳에 잘 두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신안국 목회자 또 특별 수련 기간 중에 데스벨리 특별 성령으로 이 백두산 천지를 선별해서 또 남북 통일로 갈 수 있는 정성의 기대를 세워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저에게 먼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 참부모님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남북 통일은 어디에서부터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힘으로 굴복시키면 상대편의 힘이 더 커질 때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방식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비록 이남 땅에 살지만 이북에 사는 그들과 진정으로 같이 살고 싶은 마음, 그들과 하나 돼야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통일의 길이 열립니다. 북한을 생각하면서 목이 베어 불쌍하게 사는 동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당신들의 어려움과 덕을 살고 있다. 해방의 한 날을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다짐하며 통일을 위한 참사랑의 실천 운동이 벌어진다면 통일의 날이 멀지 않습니다. 아주. 네, 저도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말씀대로 남아지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정말 이 말씀을 온전히 바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혼독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북한에 있는 그 사람, 그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통일을 위해서 힘쓰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21기에 작년 9월에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지금 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통일의 소중함을 이 관심이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 먼저 알려야겠다. 이 한국의 미래 세대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 북한의 문화들도 친숙하게 소개도 하면서
선문대학교에 제가 있었을 때 선문대학교 학생들에게도 많이 알리면서 천안, 아산 주민들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통일자문회의에 그러한 모임을 선문대에서 가지면서 이 선문대학교 또 참 부모님의 말씀을 이분들에게 소개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탈북민들과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요. 네, 선문대학교에도 탈북 청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청년을 내가 만났으니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이 사람 정말 내가 가족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밥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나누면서 말씀을 또 제 입장에서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식구님, 네, 저희가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 참 부모님만큼 이 나라와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정성 들이시는 분은 없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이 통일의 길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길이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남북 통일은 남한 사람이 남한 사람보다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오늘 밤이라도 통일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참 부모님의 심정과 하나 되어서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남북 통일의 길을 열어갑시다. 그리고 식구님들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은혜와 참 부모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